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맡고 있는 권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그 정책학회랑 여성과학기술 인력 활용 통계 논문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과학기술인 관련된 통계를 이제 생산을 한 15년 차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통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나 그런 새로운 좀 더 다른 활용 방안을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여성과학기술 육성재단이고요. 2002년도에 여성과학기술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제도, 사업을 추진하고 그거를 위한 기관이 설립되었고요. 현재는 이름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으로 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역할은 여성과학기술이 누구나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리더까지 양성하실 수 있도록, 리더까지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성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지원법이 있고요. 매년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 육성 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그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별로는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목표에 대한 이런 수치들이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통계에서 가져다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활용 실태는 아니지만 그 교육 통계에서 자료에서 공학 계열의 여학생이 유입이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25%, 그럼 나중에는 언제까지 올리겠다. 이런 퍼센트를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실태조사,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드리려고 하는 활용 실태조사에서 여성 재직 현황을 보시면 16%입니다. 그래서 17년도 16%를 30%까지 올리겠다. 여성 보직자는 9.5는 2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 통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통계의 이름은 여성과학기술 인력 활용 실태 조사입니다. 법률 제6조에 근거해서 어떤 대상이나 조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산학연 저희가 5천여 개 정도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채용부터 보직,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현황까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주년을 맞이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좀 정책적으로 통계를 많이 활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차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술태는 조사 보고서는 이제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성과학기술 인력 통계라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통계 조사 외에 약간 요약된 것도 있고 재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승인 통계에서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계 보고서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처음 하고 있는 논문 경진대회 이제 요거 보고 오셨죠? 그래서 잘 보시고 응모 자격은 이렇게 네 분이서 좋은 교수님과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 그래서 접수는 7월 12일까지, 그 다음에 논문은 8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소정의 그 상과 상금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 항목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산학연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대상은 여성,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성별 구분이 있고 과학기술 분야이고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거에서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나 10년간의 추이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가 산학연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유입 단계 그에서는 여성 비율이 이제 점차 증가 추세이고 한 26.2%, 그래서 10년간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 비율은 이제 20.7%까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승진자 중에 여성 비율은 한 17.6%. 그래서 재직 비율보다 약간 살짝은 못 미치지만 많이 유사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죠. 그 다음에 저희는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과제 책임자 여성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변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년간에서 11.6%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성 채용부터 봤지만 여성 채용이 20 몇 %였다가 지금 연구 과제 책임자까지는 점차적으로 비율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채용의 그 규모나 이제 보직자까지 올라가면 규모는 적어질 수 있는데 비율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는 좀 뭔가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 자료인데요. 보시면 육아휴직을 요즘 남성들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남성 비율이 한 30% 달성이 되고 있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쪽에 육아휴직을 가다 보니까 육아휴직 대체자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간 사람은 30%, 그다음에 좀 단기로 갔다 오신 분이 많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약간 10년간의 추이인데요. 그 육아휴직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 추세에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혀 없다가 이제 점차 생기는 추세라 저희도 문항을 변경하여 남성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변경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직 제도 같은 거는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다 도입은 되었는데 정말 이용자 수는 얼마나 있는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많이 좀 이제 육아휴직을 가시고 대학이랑 민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변화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번에 그 논문대회는 저희 그 통계만을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유사한 통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비교하시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 찾아드렸어요. 저희가 좀 사용하는 통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뭐 교육 통계나 그다음에 경제활동, 지역 고용 조사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고 있고 뭐 ICT 쪽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 조사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들은 다행히 성별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 통계랑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드렸고요. 저희 아까 홈페이지에 오셔서 발간물로 아까 재분석 보고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재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통계들에 대한 성별 구분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지시는 통계가 있으시면 통계청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비교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관 통계를 분석한 약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통계 쪽에 가면은 자연공학 계열의 여학생 입학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연공학 계열을 합쳐서 보시면 29.2%인데 그 계열별로 나눠보면 자연 계열은 이미 여학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공학 계열만 이제 좀 여성이 좀 적은 희소 분야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졸업 직후 취업률을 보시면 공학 계열은 좀 훨씬 좋은 편이고 자연 계열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자연계열 여학생 졸업 직후 취업률이 인문계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남녀 간의 성별 격차는 공학계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아마 여러분은 더 좋은 관점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통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공계열, 남녀 이렇게만 이제 비교 분석하지 마시고요. 전체랑 이공계열도 한번 분석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은 20대는 이제 잘 이제 가다가 3, 40대에 이제 경단이 일어나는데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데 그 전체 대비해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더 이제 좀 어려운 경력 단절이 되고 경력 복귀도 좀 어려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통계는 여기까지는 교육 통계고 요 뒷부분은 저희 실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통계를 통해서 학석 박사의 졸업 추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통계에서는 신규 채용랑 재직 과제 책임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인력 양성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사회에 진출하는 것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전달 드렸습니다. 예, 저희 그 논문 작성하시고서는 저희 실태조사 시계열 분석을 이제 많이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관 통계도 활용하셔서 비교 분석하시고요. 그러고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여성이 아니라고 남녀로 써놨는데 저희 통계 자체가 남녀 구분이 다 되다 보니까 여성이 필요한 부분, 남성이 필요한 부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활용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로 30매 이내로 해서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예시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예정이고요. 이어서는 케이스탯의 김성현 연구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지혜 센터장님에 이어 발표를 맡게 된 케이스데이터 리서치의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여성과학 기술 인력 통계 활용 논문 경진대회 데이터 설명 매뉴얼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설명에 대한 개요는 첫 번째로 여성과학 기술 인력 활용 실태 조사가 어떤 순으로 개요가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조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제공드릴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류 변수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어 설명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과학 기술 인력 활용 실태 조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조사 목적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고용 현황, 특성, 보직, 승진 현황 등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며 정책 수립에 대한 객관적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이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및 규모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은 총 3가지 연구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0표본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총 3가지 연구기관을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설문지 분류입니다. 조사 대상은 3가지인데 설문지는 2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공계 대학에 대한 설문지로 한 타입이 있으며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은 통합하여 설문지가 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의 특징은 전수조사로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무응답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모집단의 결과치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무응답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다 보니 그에 따라 이공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가중치가 1이 되며 민간연구기관은 사후 층하 가중치를 통해 각 기관별로 다른 가중치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든 조사 항목을 성별로 분리한 성별 분리 통계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다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학제 유형별, 설립 유형별로 나뉩니다. 학제 유형은 2, 3년제, 그리고 4년제로 나뉘며 설립 유형은 국공립, 사립으로 나뉩니다. 공공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기관 유형별로 분류가 되는데 정부 출연년, 국공립년, 공공기관년, 비영리연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의 기관 업종별에 대한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총 11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본 통계대회에서는 3가지로 크게 분류될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 내 인력에 대한 직급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 교수, 비전임 교수, 시간 강사, 기타 연구원이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인력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원급 기술직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차장, 과장, 대리주임, 사원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설문지는 이공계 대학 한 타입과 공공, 민간에 대한 설문지로 한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이공계 대학 설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크게 6가지 문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사항을 먼저 묻고 고용 현황, 신규 채용 및 이퇴직 현황, 보직 승진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 그리고 일가족 양립 제도를 위한 가족 친화 제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사항을 살펴보면 학제 유형과 설립 유형으로 나누고 고용 현황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 내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연령별, 근속연수별, 학위별, 개인 전공별 등으로 각각 다른 시점에서의 분류를 통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 시 유의해야 될 점은 개인 전공별 분류는 분석 변수에서 제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개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 이후로부터 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류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분석 변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신규 채용 및 이퇴직 현황의 경우에는 우선 신규 채용의 여부를 파악하고 신규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열별, 직급별, 성별 신규 채용 현황을 파악한 뒤 연봉 단위별, 경력 유형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대학 유형별로 여성 교수에 대한 임용 목표제가 잘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서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지 등으로 객관식 문항으로 묻고 있으며 전임 교수 채용 시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한 사항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화되어 있는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임 교수의 이퇴직 여부를 살펴보는 문항인데요. 전임 교수의 이퇴직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근속연수별, 계열별, 성별 등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연령별, 이퇴직 사유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개인 전공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년 특이사항은 정년퇴직 보기 항목만 분석 변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조사를 해주는 응답자가 대부분이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응답자가 세부적인 퇴직 사유를 파악하기 힘들므로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년퇴직 보기 항목만을 분석 변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직 승진 현황입니다. 보직에 대한 경우를 보직별, 계열별,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으며 그리고 승진 현황은 직위별로 승진 대상이 몇 명인지 그리고 승진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활동 현황입니다. 이공계 대학 내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수행 연구개발 과제를 금액별로 살펴보며 과제 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성별로 과제 책임자 수는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별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현황 그리고 발명가 수 등 여성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인데요. 제도와 시설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설은 총 14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우선 있는지 없는지, 있음과 없음을 구분한 뒤 있을 경우에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용자 수, 구성비, 복직자 수, 채용자 수 등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부 문항은 설문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도 및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왜 없는지에 대한 미운영 사유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문항인데요.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 의무 기간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한 뒤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이 어떤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용 대상 선정 시 어떤 우선 기준을 통해서 이용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3년 이내의 수요 유형은 어떤지, 향후 3년 이내의 수요가 있다면 운용 내용은 또 어떤지, 그리고 설치 계획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공 민간 설문지 구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공계 대학의 설문지와 대부분이 유사합니다. 우선 다른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항의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국공립년, 정부출연년, 공공기관년, 비영리년으로 나뉘며 설문지상에는 민간연구기관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눠져 있으나 본 통계대회에서는 분석 변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12월 데이터 간 많은 변동이 있었으며 중견기업이 포함되며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석 변수에선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연구기관은 저희가 사전에 분류해서 드린 업종 분류에 대해서 분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현황은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한 설문지의 경우는 고용 형태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고용 형태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직급별, 근속연수별, 연령별, 학위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계열별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연계인지 공학계인지 먼저 살펴본 뒤 자연계 인원에 대한 학위별, 근속연수별 그런 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전공별에 대한 문항은 본 통계 대회에서 분석 변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규 채용 및 이퇴직 현황도 이공계 대학과 대부분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직 및 승진 현황에서 다른 점은 내부 심의 기구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 인원에 대한 현황이며 설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현황입니다. 연구개발 활동 현황은 연구개발 과제와 학술지, 특허에 대한 문항은 동일하며 국내외 연수에 대한 문항을 신규로 묻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수를 기간별,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업무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학위 과정별, 비용 부담 주체별, 업무평가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위한 가족 친화 제도는 이공계 대학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드릴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명 매뉴얼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통합 데이터를 SPSS 세이브 파일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저희가 조사 기준 시점에 혼동이 있을까 봐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사 기준 시점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13개년도를 제공드릴 예정이며 조사 시점은 2008년부터 2020년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의 명이 2019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인 경우에는 조사 기준 시점이 2019년이 되는 것이며 조사가 실제로 시행된 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드릴 변수의 네이밍 기준은 변수명 앞에 알파벳으로 설문지, 즉 이공계 대학과 민간 공공연구기관을 구분하며 그 뒤에 연도별 나눌 수 있는 연도를 포함하고 그 뒤로는 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다 통일되게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도별 설문지를 모두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연도별 통합 변수 가이드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드릴 것이며 예시를 살펴보시면 동일한 문항에서 연도별로 어떻게 구간이 변경되었거나 보기 문항이 수정되었는지 신규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변수 가이드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코딩 데이터인데요. 문항이
저희가 대부분 인력 현황에 대한 문항이 대부분이므로 코딩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나 객관식인 문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코딩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순서대로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을 하고 있고요. 객관식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코딩 문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1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같은 경우에도 코딩 문항은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이며 객관식 문항의 경우에는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설문 문항을 확인하시면서 실제 데이터에는 객관식인 변수가 모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변수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연도별 문항의 변동성이 큰 변수는 미리 저희가 제외하고 분석 변수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공계 대학과 공공 민간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사항에서 연도별 응답 경험은 제외하였습니다. 연도별 응답 경험은 응답자가 본인이 작년도 응답했는지 그 전년도도 응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 문항이어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 및 응답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변수는 모두 제외하고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간별로 설정된 고유 ID 값이 맨 앞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기간에 대한 고유한 번호를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학과의 이공계학과의 개인 전공과 그리고 기간 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개인 전공 분류 문항은 저희가 사전에 제외하고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분류에 대한 것도 제외하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상에서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15년 동안 지속된 조사다 보니 문항의 수정, 변경, 보기 문항의 추가, 삭제, 구간 변경 등의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1번, 이공계 대학부터 살펴보면 문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07, 08년도상에는 계열별 합계 변수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급별로, 계열별로 다 나눠져 있으나 자연계, 공학계가 합해진 변수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도에 신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삭제되었는지를 제가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여기서 연봉 구간별, 계열별, 성별 신규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신설된 문항인데요. 10년부터 17년까지의 연봉을 나누는 구간과 18년 이후로 18년, 19년 연봉 구간에 대한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 이전에는 각 구간별로 500만 원 단위의 기준을 두고 나누어진 상태였다면 18년도 이후로는 각 구간별로 1,500만 원이 기준으로 총 5가지 보기 문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17년 이전의 데이터에서 2번, 3번, 4번 보기 문항인 2,000만 원부터 3,500만 원까지의 구성이 18년도 이후의 데이터에서 2번 항목인 2,000에서 3,500만 원까지의 구간으로 동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사용하셔도 되고 분리하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이전의 데이터에서 3,500만 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항이 2018년 이후 데이터에서 3번, 4번, 5번 문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각각 신설된 문항의 연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퇴직 사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 퇴직에 대한 보기 문항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유사산 휴가에 대한 이용자 수는 10년부터 15년까지는 유지되던 문항인데 16년도 이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16년 이후로 삭제되면서 불임휴직제 이용자 수가 신규 신설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이용자 수의 경우에는 10년도에 신설된 문항이며
남성 분류를 기존에 포함하며 나왔습니다. 즉 전체 인력과 남성 인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으나 17년도 이후에는 전체 인력과 남성, 여성 이렇게까지 나눠서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 재택근무 제도 시설에 대한 일부인데요. 07년도부터 16년도까지 유지되는 문항이 17년도 이후로는 보다 세부적으로 분리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 유형의 경우에는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문항이 16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과 공동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운영이 19년도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육수당 지급과 타기관과의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은 문 17-5-1번과 문 17-5-3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공계 대학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봉 구간별, 퇴직 현황별 등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수당 지급과 타 기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형에 대한 문항도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드릴 SPSS 데이터 제공 예시를 살펴보면 앞부분에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기관들이 고유하게 나눠져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며 뒤쪽에 분류 변수들을 통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도별로 연도별로 설문에 해당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거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를 들면은 1005번 아이디의 경우에는 19년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빈칸이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17년이나 16년에 응답하였을 경우에는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각 기관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데이터는 SPSS Save 파일 내에 레이블 값과 값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이 서베이 타입에 대한 변수가 있다면 이것은 기간 구분, 설문 구분에 대한 문항으로 나누게 되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분류 변수에 포함된 로케이션, 지역 변수에 대해서는 주소, 광역시도에 대한 거라는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며 값을 클릭해 보시면 레이블 값이 1번이 서울특별시로 나눠져 있고 2번이 부산광역시로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사항으로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충남에 포함되어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류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간을 나눌 수 있는 기간별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류 변수는 서베이 타입 변수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제공드리는 모든 아이디에 다 1번, 2번, 3번으로 기존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이라는 뜻이고 2번의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라는 뜻이며 3번의 경우에는 민간연구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별 구분 변수인 서베이 타입 변수에서 1번일 경우에만 이제 값으로 노출되는 이공계 대학 학제 유형별, 설립 유형별 구분 변수를 살펴보면 1번, 2번, 1번, 2번, 2, 3년제, 4년제, 국공립, 사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일 경우에는 이 이공계 대학의 학제 유형과 설립 유형을 나누고 있는 변수에 대한 값들은 데이터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연구기관의 같은 경우에도 기관별 구분이 공공연구기관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연구기관의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중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케이션 변수, 즉 지역별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역별에 대한 변수는 아래와 옆에 있는 현황과 같으며 충남에 세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에 대한 변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중치에 대한 변수는 변수명은
조사를 시행했던 연도를 기준 적혀 있으며 레이블 값을 확인하시면 2019년도 기준에 조사한 가중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중치는 제일 처음에 제가 개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공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1이 되며 민간 기업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업종별, 규모별로 가중치가 다 다르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네, 용어 설명에서는 기관별 용어 설명은 생략하고 인력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연구직, 기술자, 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과학기술 인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연, 공학 계열의 학위 소지자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 교수, 비전임 교수, 시간 강사, 전임 연구원 등 기타 연구원 등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직 인력과 비정규직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직은 이제 관리직을 말하는 건데요. 보직은 책임자급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장, 학부장, 그리고 시설의 장, 대학원장, 대학장, 실장, 처장 등이 보직에 해당되며 민간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 상급 관리자, 최상급 관리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용어의 설명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변수 가이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드릴 변수 가이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위쪽에 연도별 통합 변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도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조사 기준 시점과 조사 시행 연도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변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코딩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문항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있는 고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08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계 변수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연봉 같은 경우에는 연봉 구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연봉 구간이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그 보기 문항에 대한 변수명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수명은 다 동일하며 앞부분에 그 알파벳 뒤에 있는 연도별 변수를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퇴직 사유의 이퇴직 사유에 대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계약 기간 만료, 전직, 정년, 가사, 질병, 징계 등 총 9가지에서 10가지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제공드릴 예정의 변수는 정년 퇴직에 대한 변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 가이드를 통해서 어떤 변수가 시계열상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의 같은 경우에도 이공계 대학과 동일하게 각각 분류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계 변수가 빠져 있는 경우는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연봉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연봉 구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PSS 데이터를 예시로 보여드리며 제 데이터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SP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ID와 분류 변수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도별 변수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ID가 이제 초기 값들은 이공계 대학이므로 RC로 시작하는 변수는 민간과 공공연구기관이므로 빈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D가 민간 공공연구기관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간별로 어떤 아이디가 응답하였는지 그리고 몇 년도에 응답했는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로 나눠져 있으며 변수 보기 항목에 들어가시면 레이블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즉 변수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여기 레이블 값에 대한 객관식 문항의 경우에는 값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1번부터 17번, 16번까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값은 통계 테이블을 돌렸을 경우에는 다 포함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따로 코딩하실 필요 없이 해당 분류 값을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데이터 설명회를 마치면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사항을 모두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신가요? 만약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고문에 보시면 이제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처에 연락을 하시고 또 이제 코딩이나 이렇게 돌리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온라인이 이런 게 어렵네요.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